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찾아온 소울의 여왕 아레사 프랭클린. 디트로이트를 남북으로 나누며 관통하는 고속도로 중 하나인 도로 M-102의 별칭이 8마일 로드라고 합니다. 1920년대 흑인들이 디트로이트의 남쪽 중심부로 몰려들자 백인들은 이 도로를 건너 북쪽 외곽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1950년대 초 백인들은 8마일 로드를 따라 2m 높이의 두꺼운 콘크리트 차단벽을 설치했는데 도로를 경계로 두고 백인들과 흑인들 간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인종 갈등의 화산이 시내의 한 무허가 술집을 단속하던 백인 경찰들이 80여 명에 달하는 흑인 손님 전원을 체포하면서 이를 지켜보던 흑인들의 항의가 결국 폭동으로 번지며 1967년 7월 23일 폭발했습니다. 닷새 동안 계속된 폭동으로 43명이 사망하고 1200여 명이 부상당하는 사태로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흑인 폭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자신들의 인권에 대한 존중을 바라는 간절함으로 가득 찬 성난 흑인 시위대들이 소리 높여 한 목소리로 부른 리스펙트라는 제목의 노래가 디트로이트 시의 거리를 뒤덮었는데 흑인의 현실적인 목소리가 담긴 리스펙트란 노래로 세기의 보컬리스트이자 여성과 흑인 사회의 수호자가 된 아레사 루이즈 프랭클린은 멤피스에서 태어나 디트로이트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 C.L. 프랭클린은 침례교 전도사이자 복음성가 가수였고 아레사는 12살 때 디트로이트에 있는 아버지의 교회에서 성가를 부르며 가창 실력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레사를 소울의 여왕으로 불려지게 만든 리스펙트는 소울의 제왕으로 불렸던 오티스 레딩이 원곡자지만 1967년에 리메이크해 빌보드 핫백 1위를 차지한 당시 25살의 아레사 프랭클린 버전이 더 유명한데 이 곡은 높은 음악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흑인 인권도 이야기한 선구적인 노래로 아레사가 여성인 만큼 리메이크한 버전은 페미니즘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지만 그렇다고 막 무거운 분위기는 아니고 신나는 분위기의 곡이기도 합니다. 1961년 이후 콜롬비아 레코드와 계약한 이후에 수많은 히트곡을 내놓으면서 복음성가에서 팝 음악으로 전향하기 시작하였고 가장 인기 있던 시기는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으로 수많은 녹음에서 자신의 피아노 연주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레사의 피아노 연주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엘튼 존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의 피아노 연주 솜씨는 저평가되었다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중 한 명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아레사의 전성기 시절 가창력은 완벽한 강약 조절과 리듬감, G2에서 D6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음역대와 기관총처럼 난사하는 음정 피치들을 포함해 최정상급 가수들도 주눅들게 했던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전설적인 아티스트인 아레사의 진정한 실력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 네슨 도르마를 세계적인 테너 루치아노 파바르티가 부르기로 되어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사정상 파바르티가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그 자리에 있던 아레사에게 불러줄 것을 요청했는데 해당 무대의 악보와 가사를 암기하고 세션과 맞춰보는 데까지는 15분밖에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레사는 파바르티 음력에 맞춰진 오케스트라의 원래 기대로 노래를 소화해서 언론과 아티스트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VH1 디바스 라이브라는 공연에서 머라이어 캐리와 셀렌 디온을 비롯한 5명의 여가수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 전설적인 여가수들 사이에서도 가창력이 압도적이었다고 하며 후일담으로 5명의 여가수 중 한 명이었던 캐롤 킹의 회고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50대 후반이었던 아레사의 가창력을 아무도 따라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선배에 대한 예우로 다른 디바들이 어느 정도 양보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처럼 엄청난 가창력에 항상 그녀는 위대한 보컬리스트 순위를 꼽을 때면 여성 중에선 당연히 부동의 1위, 남성들과 견주어도 1, 2위를 다툴 만한 실력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고의 여성 보컬리스트 하면 항상 손꼽히는 휘트니 휴스턴마저도 아레사의 다음 순서로
무대에 오르길 싫어했다고 하며 휘트니 휴스턴뿐만 아니라 여가수들이 전설이라 불리는 머라이어 캐리, 셀렌 디온도 아레사를 가장 존경하는 보컬리스트로 꼽는다고 합니다. 싱어송라이터이자 피아니스트이며 미국의 국보 가수 또는 소울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아레사 프랭클린은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문화예술인 20명 중 한 명으로 미국의 음악 잡지 롤링스톤에서 선정한 대중음악 역사상 9번째로 위대한 예술가에 선정되었고, 영국의 대중음악 잡지 모조가 선정한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수 100명에서 1위로 선정되었으며, 그래미 어워드에서 무려 18개의 상을 수상했으며, 또한 1987년에 노크놀 명예의 전당에 여성 흑인 아티스트로서는 처음으로 입성하였습니다. 그 후 1991년에 그래미 레전드상을 받기도 했으며, 2008년에는 롤링스톤이 선정한 록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수 순위 중 엘비스 프레슬리를 밀치고 1위를 차지하였고, 2023년에도 1위에 올랐는데, 참고로 2023년 2위가 그 유명한 휘트니 휴스턴이었습니다. 또한 여성 아티스트들 중 플래티넘 싱글 기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며 빌보드 R&B 차트 1위 곡 최다 보유자이기도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가스펠 곡으로 정평이 나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가스펠 앨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인종과 성별에 의해 음악이 차별됐다면 불가능했을 대기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후 2015년 케네디 센터 공로상 축하 공연에 참석해 이해의 수상자였던 캐롤 킹의 A Natural Woman을 불러 기립박수를 받았는데, 이때 나이가 만 73세였습니다. 그리고 70대의 나이에도 투어를 했던 아레사 프랭클린은 후대 가수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끼쳤는데, 후대의 소울 보컬들 중 아레사 프랭클린을 참고 안 해본 가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고 하겠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퀸의 프레디 머큐리도 Somebody to Love를 아레사 프랭클린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와도 인연이 있는데, 오프라가 청소년기에 가출을 해서 굶고 있을 때 우연히 미러키 길거리에서 리무진을 탄 아레사를 만나 구걸하자 아레사가 $100 지폐를 건네주었고, 오프라는 다행히 그날 하루를 연명할 수 있었던 것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 외의 활동으로 영화 출연도 여러 편 했는데, 1980년 브루스 브라더스에서 밴드의 기타리스트였다가 해체 후 식당을 운영하던 머피의 부인 역으로 출연했으며, 이후 속편이었던 브루스 브라더스 2000에서도 같은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그 후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채널 드라마 지니어스 시즌 3에서도 주인공을 맡았었고, 2017년에 올해까지만 공연을 진행하고 앞으로는 레코딩에 전념하겠다며 부분 은퇴를 선언했지만, 이마저 오랜 병마와의 싸움으로 뜻대로 되지 않았고, 2018년 8월 16일 디트로이트에 있는 자택에서 76세의 나이에 췌장암으로 팬들의 애도 속에 영면에 들었으며, 그 후 2020년에 아레사의 전기영화 리스펙트가 개봉되었습니다. 모두들 좋은 시간 보내세요.